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많은 의견 중에 겨우 0.25% 갖고 뭘 대수냐, 0.25%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제 이렇게 뭐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 기사조차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엑셀로 계산을 해볼 테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겨우 플러스 0.25%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우리 가출한 오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고승범 의원은 제가 사진에서 딱 뺐어요. 이제 공석으로 이제 당분간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올빼미라는 분도 알고 보면 요번에 매로 전향을 했으니까 결국은 6대 1에서 5대 1로 매파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요렇게 자리 배치도 이렇게 바뀐 거 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같은 날 그 부임한 3명은 좌석 배치는 룰에 따라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거, 딱밤도 때렸던 거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냐, 하여튼 비밀인데. 자, 일단 금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첫 번째 건 올라갔어요. 8월 달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올린다고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11월이에요. 왜냐면 이제 처음 올리는 게 힘들었으니까 좀 한 텀 쉬고 연속으로 올리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저는 좀 달라요. N이 아니고 달러. 예. 자,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로그 차트와 산드 차트. 그게 조금 부족하면 제가 엑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요 차트가 하나는 산술 차트고 기준금리 98년 IMF 이후에요. 파란색은 산술 차트, 빨간색은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트인데 Y축을 왼쪽은 그러니까 오른쪽 산술 차트로 1%, 2%, 3%, 4%, 5% 이렇게 산술 차트로 놓느냐, 왼쪽처럼 로그 차트로 놓느냐. 이 0이라는 게 영승이라는 거예요. 영승. 그러니까 10의 영승이나 100의 영승이나 다 1이죠. 이게 1%란 얘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1%란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치면 여기가 1%란 얘기예요. 자, 근데 왜 같은 금리인데 왜 이렇게 두 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로그와 그러니까 산술 차트와 로그 차트의 차이점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금리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1억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억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더블 났죠. 100%죠. 근데 20억이 1억 올랐어요. 21억 됐어요. 그러면 5% 오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딸한테는 딸은 너 얼마 벌었니 했더니 저 1억 벌어 왔어요. 1억 음마 아파트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요. 이렇게 했고, 아들은 20억에 사갖고 21억에 팔았어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무슨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비율을 좀 이상하게 들었네. 이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시켰는데. 자, 아빠가 볼 때는 같은 1억을 벌었어도 다르죠. 그러면 앞으로 아빠는 딸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아들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맡기면 100억을 맡겨도 100억을 만들어 와. 아니다.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한테는 20억을 맡기니까 1억을 벌어왔어. 근데 딸한테는 20억을 맡기니까 40억이 됐어. 20억을 벌어왔어. 누구한테 맡겨요? 당연히 1억에서 1억 오른 거랑 20억에서 1억 오른 거랑 전혀 다르죠. 근데 산술 차트에서는 똑같이 나온다니까. 1억에서 플러스 1억 되는 거랑 20억에서 플러스 1억 되는 거랑 같은 스케일이 된다고요. 근데 수익률은 전혀 다르죠. 그 수익률이 로그 차트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오늘 이게 잠깐 보세요. 이거는 지금 0.5%일 때 그대로 같이 놓은 거예요. 제가 Y축 스케일을 맞춘 거예요. 근데 요번에 탁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번 달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올라갔어. 자, 그 차이를 볼게요. 자, 요 로고 차트는 알겠죠? 자, 여기서 0.5, 그러니까 빨간색도 0.5 오르고 산술 차트도 0.5 올라요. 그런데 0.25. 근데 0.5에서 0.75 된 거는 똑같은데 스케일이 다른 거 보세요. 자, 마우스로 합니다. 자, 안 올렸다, 올렸다. 안 올렸다, 올렸다. 자,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0.5에서 0.75 된 거랑
이 빨간 거랑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로그 차트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5%가 5% 된 거랑 0.25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하자. 이렇게 0.5 그러니까 5%에서 5.25 된 거랑 0.5에서 0.75 된 거랑 같은 0.25 올랐죠. 다시 헷갈리니까 5%에서 0.25 올린 거랑 0.5에서 0.25 올린 거랑은 같은 0.25 올렸어도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 아파트 얘기했는 것처럼 5%에서 0.25% 올린 거는 한 5% 올린 거네. 그쵸? 근데 0.5에서 0.25 올린 거는요 50% 올린 거잖아요. 50% 맞잖아요. 0.25를 두 번 하면 0.5죠. 거기다가 그 0.25를 올리면 0.75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요 차이 나는 걸 알겠죠? 차이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특히 바닥권에서의 차이는 엄청 크게 나요. 여기서는 별 차이 안 나.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지금 베이비 스텝 요거 베이비 스텝 맞죠? 요거 베이비 스텝이잖아요. 한 번 올린 거 0.25. 근데 이것도 0.25예요. 요것도 0.25예요. 요 조그만 것도 0.25예요. 보시면 같은 0.25, 0.25, 0.25. 근데 여기는 엄청 크죠? 여기는 0.25가 작잖아요. 이거 지금 다 0.25 8번 올린 거예요. 이거 8번 올린 거예요. 이거 5번 올린 거예요. 여기도 2번 올린 거예요. 여기는 1번 올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거 8번 올린 거거든요. 8번. 여기 8번 올린 거예요. 8번 올린 거나 1번 올린 거랑 거의 큰 차이가 안 나. 이해 가요? 0.25씩 8번 올린 거랑 0.25 한 번 올린 거랑 거의 같다니까. 크기가 대충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을 때 0.25 8번 올린 거랑 금리가 엄청 낮을 때 한 번 올린 거랑 거의 비슷하다니까.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갖고 이거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지금 과외 받고 있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그루밍을 당한 거야. 자, 과외 받는 학생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다 누르세요.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엘리엇 TV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 누르세요. 과외 선생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엑셀을 계산하려고 딱 그래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리가 10%일 때 대출 받는 거랑 2%일 때 대출 받는 거랑 뭐가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0.25 올라가는 거랑 1% 상승하는 거랑 2%, 3%, 4%까지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돼. 한 4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뭐 아니면 부부 합쳐갖고 500만 원 뭐 돼갖고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는 100만 원 정도는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난 집을 사고 싶어. 100만 원이야. 갖고 나는 한 400만 원 버는 것 중에 100만 원 그 이자 내고 나머지 뭐 그다음에 뭐 교통비하고 뭐 세금 내고 애들 교육비하고 학원 보내고 뭐 먹고 다 그런 걸 할 수 있어. 대충 보니까 내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5%. 맞네. 우리 그 25%의 부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있잖아요. 그게 그 가처분 소득의 25%인가 아니면 총 소득의 25%인가? 하여튼 25%를 그 부담했을 때 이거 부담 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4분의 1 정도는 나 기꺼이 이자 낼게. 내 윤택하게 좀 편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100만 원은 이자로 낼 수 있어. 그래갖고 제가 월 이자를 100만 원을 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그걸 제가 계산해갖고 대출금이 쪼르륵 나온 거예요. 자, 100만 원, 둘, 셋, 따따따 하면 월 이자 100만 원 딱 하니까 숫자가 딱 나오죠? 제가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연습도 한번 했어. 제가 얼마나 착해. 엘리엇 진짜 너무 깜찍해. 자, 어쨌든 연 이자가 1200만 원이야. 근데 10%야. 그러면 대출금을 나는 1억 2천을 받으면 되죠. 그럼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 나간다고. 금리가 지금 10%라고 치자고요. 옛날에. 요즘 말고.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을 내다가 0.25% 올랐어. 요번에 이주열이 올려버렸어. 그래갖고 10.25가 됐어. 그러니까는 연 이자가 1230만 원으로 한 30만 원 늘었네. 그리고 한 달에 2만 5천 원 늘어. 100만 원 내던 거 102만 5천 원 내. 별거 아니죠? 솔직히 2만 5천 원이면 치킨 한 번 안 시키면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1% 상승해서 조금 더 이제 세게 불렀어요. 그럼 10만 원 더 내는 거죠? 100만 원 내든가 110만 원 내는 거야. 그러면 1320만 원 낸다고. 뭐 400만 원 번 것 중에 뭐 11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2%로 올랐어.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내겠, 120만 원 내겠죠? 연간으로 1440만 원 낼 거야. 120만 원이니까, 아씨, 이거 20만 원이면 나 이거 한 달 기름값인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3%가 올랐어. 좀 더 세게 하려다가 이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13%죠? 10% 금리가 13% 냈다고.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130만 원 내. 아씨, 이거 400만 원 번 것 중에 그러면 270만 원으로 생활비하고 먹고 사네. 근데 이제 4% 올랐어. 그러면 이제 140만 원 내겠죠. 어휴, 이거 그러면 400만 원 중에 260만 원밖에 안 남어. 140만 원 이건 좀 꽤 부담돼. 100만 원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14%가 되니까, 야, 그러면 좀 일부 좀 갚자, 우리. 좀 줄이자. 뭐 이래 된다고.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뚝 떨어졌고 12%야. 지금 제가 저금리의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2%일 때 100만 원은 이자, 이제 그러면 2%나 10%나 나는 400만 원 받아갖고 100만 원 이자 낸다니까.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자 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원 이자 내요. 딱 내니까 똑같아. 처음에는 1200만 원 이자 내니까, 그러니까 한 6억을 대출 받았어. 그러니까 1억, 10%일 때는 1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뚝 떨어져갖고 2%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배때기가, 간땡이가 부어갖고 6억을 대출 받아버리는 거야. 왜? 금리 싸니까. 아, 나 4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이자 내고 300만 원으로 충분히 먹고 산다니까? 근데 이주열이 또 0.25를 딱 올렸어. 그러니까 2.25가 됐죠. 그러니까 112만 5천 원이야. 이때는 102만 5천원이었는데 이제는 112만 5천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내던 이자를 112만 2천 원 더 내야 돼. 어씨, 이거 12만 5천 원 좀 아까운데. 근데 얘가 이제 1% 올렸다고 쳐봅시다. 좀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내다가, 그러니까 2%에서 3%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3%, 요게 2%에서 3%니까 2% 내던 2%의 금리가 1%가 증가해서 3%가 된 거야. 그러니까 150만 원 내. 어씨, 이거 후달리네. 400만 원 중에 250만 원 갖고 살으라고? 아이씨, 이거 나 힘든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2%로 올랐네? 그러니까는 2% 처음에 2%였던 금리가 4%가 된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내던 이자를 따블려야 되지. 당연히 금리가 따블인데 200만 원 낸 거야. 어휴, 이제 큰일 났어. 400만 원 중에, 근데 그 사이에 뭐 월급도 안 올라. 그 400만 원 중에 20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큰일 났어. 근데 이게 3%가 올랐네? 그러니까 250만 원 내야 돼. 그럼 나 150만 원 갖고 살으라고? 좀 있다가 이제 4% 극단적으로 올랐어. 뭐 4% 오를 수 있잖아요. 솔직히 6%안 되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 이자가 3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400만 원 받아갖고 300만 원 이자 나가고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100만 원으로 살아야 돼.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즉 저금리의 함정은 뭐냐면, 금리가 정상금리일 때 어느 정도 대출받아야 되는 딱 윤곽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금리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대출금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계속 금리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주열이 배신을 때리네. 금리를 올려버리잖아. 근데 앞으로도 더 올린대. 거기다가 엘리엇은 11월이 아니라 혼자서 튀려고 10월이래 또. 그것도 또 이따가 또 그 근거를 가지고 또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유튜브 방송을 한대. 이런 이 엘리엇 같은 놈 딱 이렇게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본 돈, 뭘 먹고 마시고 해갖고 돈이 나갔으면은, 아니면 뭐 여자친구 선물하느라고 했으면은 기분이라도 좋고 그런데, 이건 써보지도 못한 돈, 이자를 갑자기 앉아갖고 한 1년 만에 2%가 6%가 된 거야. 한 2년 동안. 왜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10년, 20년, 30년 갚잖아요. 그러니까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금리가 배신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금리의 함정의 기준이 되는 게 로그 차트와 산술 차트인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2% 올릴 때 산술 차트는 애게지만 로그 차트는 엄청나다니까. 금리가 더블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엘리엇 주장처럼 내년 말에 1.75가 돼 있으면 셋 더블이죠. 셋 더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저금리가.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갈 때는 타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2006년에도 금리 올릴 때 괜찮았어요. 그때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0.25 올리는 거랑 지금 엄청 낮은 수준에서 0.25 올리는 거랑 이 데미지가 다르다니까. 내 생활이 피폐해진다니까. 자, 이해 가시죠? 간단하게 제가 엑셀까지 하면서 수학 과외 선생님이 진짜 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 이렇게 과외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진짜 막 공짜로라도 가르쳐 주는 애도 있었어요. 막 가슴이 설레. 과외 선생 나가는 시간이 막 기다려주고 막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 갔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만났는데 오빠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아빠 그러잖아요.
애 둘 낳고 저쪽에 뻥이에요. 이게 소설 한번 써본 걸 가지고 또 뭐 또 과대 해석하고 그래. 예, 과대 계상, 운계상 생각나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함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아이고 또 잠들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 0.25 올린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제 영끌한 분들 단단히 매세요. 저기 PC 안쪽에 있는 4명의 그때 과외하던 여학생들 앉아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4명이 앉아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